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집에서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서 냄새 난다며 살짝 피해 다닌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장에서, 버스에서 젊은 친구들이 살짝 거리를 두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우리 나이 들면서 갑자기 생기는 이 특유의 냄새, 참 신경 쓰이죠. 제 환자 중에 75세 김영자 할머니님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사시는데 어느 날 손주 녀석이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난다며 방에 안 들어오더래요. 심지어 며느리와 아들이 어머님 방에서 노인 냄새가 심하다고 속삭이는 걸 들으셨대요. 그 말씀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더럽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손주들이 저를 멀리하면 어쩌죠? 저는 그 마음 정말 잘 알거든요. 우리 모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냄새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마음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죠. 또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 박만수 할아버지께서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친구 한 분이 농담처럼 만수야, 요즘 너한테 냄새 좀 나는 것 같지 않냐? 라고 하셨대요. 그 말 한마디에 할아버지가 경로당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셨다고 해요. 결국 저를 찾아오셔서 원장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라며 한숨 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노인 냄새라는 민감한 주제를 함께 파헤쳐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로 냄새를 줄이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자신감 있게 손주들과 포옹하고 경로당 친구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강의가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강의 끝나기 전에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생활 꿀팁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인 냄새 왜 생기는 걸까? 먼저 이 노인 냄새가 왜 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혹시 냄새가 단순히 땀이나 더러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주범은 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피지 속 지방산, 특히 팔미트올레인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겨납니다. 젊을 때는 피부의 유익균과 빠른 신진대사가 이 물질을 잘 처리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피부의 유익균이 줄고 피부가 산성화되며 지질 성분이 변하면서 노넨알데하이드가 쌓이기 시작해요. 재미있는 연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200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40세 이상 성인의 피지 샘플을 분석했더니 노넨알데하이드 농도가 20대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물질이 피부 모공에 쌓여 퀴퀴한 냄새를 유발한다고 밝혔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소발레르산이라는 물질도 노인 냄새의 원인으로 꼽혔어요. 이 물질들은 땀이나 피지와 섞이면서 독특한 채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냄새가 남녀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2015년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피지샘은 여성보다 더 활발하게 노넨알데하이드를 분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채취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여성분들도 호르몬 변화로 피부 지질이 변하면서 냄새가 생길 수 있으니 누구나 주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냄새가 위생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매일 샤워하시고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도 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왜냐? 이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규칙적이고 꼼꼼한 샤워입니다. 노넨알데하이드는 피지샘을 통해 피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피지를 깨끗이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로만 샤워하면 피지가 잘 안 씻겨요. 꼭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귀 뒤쪽, 목 뒤, 겨드랑이, 발 같은 부위는 피지샘이 많아서 냄새가 쉽게 나는 곳이에요. 이 부위들을 거품 내서 꼼꼼히 씻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미지근한 물로 입욕을 하면 더 좋아요. 욕조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으면 피부의 산성도를 중화시켜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8년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서도 베이킹소다가 피부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답니다. 발바닥은 특히 각질이 쌓이면 세균이 번식해 냄새가 심해질 수 있으니 샤워 후에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이영희 할머니께서는 매일 샤워하시는데 비누를 귀찮아서 잘 안 쓰셨대요. 그러다 손주가 할머니 냄새 나라고 해서 충격 받으셨죠. 제가 귀 뒤쪽 감옥을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일주일에 2번 베이킹소다 입욕을 해보라고 했더니 한 달 뒤에 오셔서 원장님, 손주가 이제 제 옆에서 안 떨어져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72세 최상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샤워는 매일 하셨지만 발을 대충 씻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신발 벗을 때 냄새가 좀이라고 하니까 당황하셨죠. 제가 발을 비누로 꼼꼼히 씻고 발바닥 각질을 관리한 뒤 보습제를 발라보라고 했더니 2달 뒤에 아들이 냄새 안 난다고 칭찬하더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69세 김옥자 할머니는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고민이셨대요. 매일 샤워했지만 겨드랑이를 대충 씻으셨거든요. 제가 겨드랑이를 비누로 30초 이상 문지르고 샤워 데오드란트를 살짝 발라보라고 했더니 딸이 엄마, 요즘 냄새 전혀 안 나요라고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비법은 노인 전용 보디워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특화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보디워시에는 카테킨, 판테놀, 베타글루칸 같은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넨 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반 비누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지방산 성분을 이 보디워시가 깨끗이 씻어주죠. 보디워시를 사용할 때는 샤워 스펀지나 부드러운 떼수건을 함께 쓰면 피지 제거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단, 떼수건은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살살 문질러 주세요. 2020년 한국의 한 피부과 전문의가 발표한 연구를 보면 노인 전용 보디워시를 사용한 60세 이상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실험했더니 70% 이상이 체취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카테킨 성분이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산화를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녹차 추출물이 들어간 보디워시를 사용한 노인들이 일반 비누 사용자보다 채취가 40% 덜하다고 했어요. 김영자 할머니께도 이 보디워시를 추천드렸더니 한 달 뒤에 오셔서 손주가 이제 제 방에서 같이 자고 싶다고 하네요.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71세 방영수 할아버지는 비누만 쓰면 피부가 당긴다고 하셔서 보습 성분이 포함된 노인 전용 보디워시를 추천드렸더니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줄었다고 만족하시더라고요. 약국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화성 채취 제거라고 적힌 제품들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비법은 옷과 침구류 관리입니다. 노넨 알데하이드는 피부뿐 아니라 옷이나 침구류에도 스며들어요. 같은 옷을 며칠씩 입거나 침구를 오래 안 바꾸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러니 속옷과 평상복은 매일 갈아입고 침구류는 최소 1, 2주에 한 번 세탁해주세요. 세탁 후에는 햇볕에 말리면 냄새 완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햇볕의 자외선이 냄새 유발 물질을 분해해 주거든요. 세탁할 때 구연산이나 식초를 세탁기에 한 스푼 넣으면 섬유에 스며든 지방산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에서도 구연산이 냄새 제거에 탁월하다고 나왔어요.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70세 이순자 할머니께서는 겨울에 점퍼를 한 달 넘게 안 빨고 입으셨대요. 그러다 손주들이 할머니 옷에서 냄새 나요라고 하니까 충격받으셔서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옷을 자주 세탁하고 겉옷도 최소 2벌 준비해서 번갈아 입으라고 했더니 2달 뒤에 오셔서 손주들이 이제 제 옆에서 안 떨어져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73세 김동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침대 시트를 3개월째 안 바꾸셨대요. 그러다 아내가 여보 침대에서 냄새 나라고 하니까 당황하셨죠. 제가 시트를 2주마다 세탁하고 베개 커버는 매주 바꾸라고 했더니 아내가 이제 침실이 훨씬 상쾌하다고 칭찬하셨다고 해요. 특히 베개 커버는 얼굴과 직접 닿는 부분이라 자주 바꾸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비법은 식단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6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육류를 2주간 끊고 채소와 과일 위주로 식단을 바꾼 남성들이 더 향기로운 체취를 가졌다고 여성 참가자들이 평가했어요. 특히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산화를 막아 노넨알데하이드 생성을 줄여줍니다. 녹차도 체취를 줄이는데 좋아요. 하루 한 잔 녹차를 마시면 카테킨 성분이 몸 안산화를 막아준다고 하네요. 반대로 기름진 음식이나 육류, 특히 술은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술은 채취의 알코올 냄새가 섞이면서 더 고약한 냄새를 유발하죠. 2017년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은 같은 나이대의 애주가보다 채취가 50% 덜하다고 해요. 67세 윤미자 할머니께서는 매일 고기 반찬을 드셨는데 딸이 엄마 요즘 냄새가 좀 강해요라고 하니까 속상하셨대요. 제가 고기를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매일 드셔보라고 했더니 2달 뒤에 딸이 엄마 요즘 냄새 안 나요 라고 칭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69세 박상우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잔씩 드시는 게 낙이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 술 냄새 섞인 채취가 좀 심하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셨죠. 제가 술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고 사과와 배를 간식으로 드셔보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빠 요즘 냄새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비법은 구강관리입니다. 노인 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가 구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구강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틀니에 음식물이 끼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죠. 2015년 한국치위생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인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60% 이상이 구강위생 상태가 열악했고 이로 인해 구취가 심해졌다고 해요. 하루 2번 칫솔질과 치실 사용은 필수입니다. 틀니는 매일 전용 세척제로 세척하고 밤에는 세척액에 담가두세요. 치과에서 구취 측정기로 구취 정도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아요. 최근 국산 구취 측정기 브레스뷰가 치과에 보급되면서 구취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1세 오정순 할머니께서는 틀니를 사용하시는데 세척을 대충 하셨대요. 그러다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라고 해서 상처 받으셨죠. 제가 틀니를 매일 전용 세척제로 세척하고 밤에는 세척액에 담가두라고 했더니 한 달 뒤에 손주가 이제 제게 뽀뽀해줘요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70세 최옥희 할머니는 구취 때문에 고민이셨대요. 제가 치과에서 구취 측정기를 사용해보고 혀 클리너로 혀를 닦아보라고 했더니 이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비법은 수분 섭취와 운동입니다. 나이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땀 분비가 줄면서 노넨알데하이드가 피부에 더 오래 머물러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물을 마셔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야 해요. 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게 해줍니다. 운동 후에는 꼭 샤워를 해서 땀과 노폐물을 제거하세요. 땀을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65세 최만식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30분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는데 3개월 뒤에 몸이 가벼워지고 냄새도 덜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매일 15분 스트레칭을 하셨더니 딸이 엄마 요즘 냄새가 훨씬 덜해요라고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72세 이재훈 할아버지는 물을 거의 안 드셨대요. 아들이 아빠 냄새가 좀 강하다고 하니까 수분 섭취를 늘려보셨죠. 제가 하루 1.5리터 물과 20분 걷기를 추천드렸더니 아들이 냄새 안 난다고 하더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와 자신감입니다. 노인 냄새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회적 활동을 꺼리게 되죠. 2019년 100세 시대 기사에 따르면 노인 냄새 때문에 사회적 위축을 느끼는 노인이 30% 이상이라고 해요. 김영자 할머니도 며느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뒤 며느리가 세탁과 식단을 도와주셔서 가족과 더 가까워지셨다고 해요. 또 70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경로당 친구들과 냄새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한 뒤 함께 운동 모임을 시작하셨대요.
이제 친구들이랑 더 자주 웃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노력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세요. 냄새는 누구나 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배운 방법들로 충분히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노인 냄새의 원인과 이를 줄이는 7가지 비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꼼꼼한 샤워 비누 사용하기, 노인 전용 보디워시 활용하기, 옷과 침구류 자주 세탁하기,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하기, 구강과 틀니 관리 철저히 하기,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하기, 스트레스 관리와 자신감 찾기. 이 방법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손주들이 다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도 이제 손주와 포옹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노인 치매 예방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